안녕하세요. 저는 새댁 소리를 지겹도록 듣고 사는 신혼 8개월 차 주부입니다. 마트를 가도 친구들을 만나도 항상 들을 수밖에 없는 이 새댁 소리가 기분 좋지가 않고 지겹더군요. 죽고 못 살도록 달콤해야 할 신혼 생활이 전혀 달콤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웬만한 고민은 주변에 굳이 털어놓지 않고 혼자서 생각하고 해결하는 스타일인데요. 남편과 저는 참 비슷한 면이 많은 것 같았어요. 연애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빠르게 결혼을 결정할 수 있었던 여러 이유들 중 하나였기도 하죠. 혈액형도 똑같고 별자리도 똑같았던 우리. 타고난 성향이나 성격도 비슷해서 마치 모든 것이 운명처럼 느껴졌던 적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정말 특이했던 공통점은 바로 남편과 저 둘 다 알러지가 있다는 점이었는데요. 남편은 갑각류 알러지, 저는 고양이 알러지가 심했어요. 잔병치레 하나 없는 두 사람이 하필 이렇게 굵직한 알러지를 가지고 있다 보니 연애 시절 서로 배려도 많이 해줬죠. 하지만 결국 이 알러지 때문에 남편의 역겨운 비밀을 알아차리게 되었네요. 동물을 정말 사랑하는 남편은 제 알러지 때문에 연애 시절부터 고양이나 강아지 기르는 것을 얘기도 꺼내지 않았어요. 본가에서 키우던 고양이도 데려오고 싶었을 텐데 여러모로 정말 미안하고 고마웠죠. 저 역시 남편의 알러지를 배려하고자 집에서 밥 먹을 때도 외식할 때도 신경을 많이 썼어요. 남편은 고마울 때마다 저에게 했던 말이 있었어요. 항상 많은 것이 똑 닮은 우리도 다른 점은 있잖아. 그런데 그런 부분들까지 이렇게 서로 퍼즐처럼 꼭 맞춰주니 더 고맙고 더 행복하다. 내가 더 잘할게, 여보. 그럴 때마다 사랑에 샘솟던 사랑꾼 남편. 저는 이보다 만족스러운 신혼생활이 있을까 싶을 때도 있었네요. 바보같이 말이죠. 남편은 저에게 잘하는 만큼 주위 사람들에게 호평이 자자한 사람들이었어요. 특히 저에 대한 사랑을 SNS에도 여과 없이 표출해서 많은 사람들의 질투를 한 몸에 받기도 했어요. 데이트할 때 찾아다녔던 맛집, 주말이면 자주 다녔던 여행지, 가끔씩 깜짝 이벤트까지 생활 속 소소한 일상들도 자주 올리며 우리의 행복한 신혼생활을 보여줬어요. 저는 신랑의 그런 면을 좋아했어요. 내가 굳이 자랑하지 않아도 내가 사랑받는 사람이라는 걸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게 해주니까요. 하지만 모든 것에는 장단점이 있는 걸까요? 어느 순간부터 남편의 SNS 업로드가 뜸해졌어요. 엄연히 말하자면 저와의 사진을 올리는 일이 드문드문해졌죠. 회사 사람들 간의 점심시간 친구들의 모임 사진은 줄곧 올라오는데 저와의 신혼생활은 어쩐지 깜깜무소식이었죠. 하지만 단지 SNS에 업로드를 안 한다는 이유만으로 섭섭해하는 건 사실 좀 그렇잖아요. 굳이 물어보기도 민망하고 그래서 그냥 속으로 생각만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남편은 SNS뿐만 아니라 실제 신혼생활에서도 약간의 변화를 보이더라고요. 예를 들면 평소에 매일 밥 먹듯이 여보 오늘도 사랑해 라는 말도 줄어드는 것 같고 TV를 볼 때도 항상 서로를 챙기면서 봤는데 어느 순간부터 소파에 그냥 기대어서 본다든지 밥을 먹을 때도 항상 맛있는 반찬을 먼저 먹여주며 먹던 신랑이 제가 앉기도 전에 먼저 먹는 모습, 아침에 일어나면 모닝개상 해주고 그런 것들이 소홀해져 버린 것 등등 예전과 다른 일상들이 잦아지면서 이제 신혼은 끝인 건가 하는 답답함을 느낄 때쯤 오랜만에 학창시절부터 서로 속마음까지 털어놓는 절친을 만났어요. 결혼하고 오랜만에 만난 친구는 저의 결혼 생활에 대해 무척 궁금해했어요. 누구보다 행복하다고 생각했던 신혼생활이었는데 지금의 상황들, 제가 느꼈던 기분들을 털어놓게 되었어요. 요즘 남편 표현이 좀 뜸해. 무슨 해프닝이 있었던 건 아니지만 뭔가 기분이 좀 그러네. 친구는 고민을 잘 말하지 않은 제가 털어놓는 고민에 놀랐는지 심각한 표정으로 제게 되물었어요. 표현이 뜸하다고? 예를 들면 어떤 표현? 뭐 말하자면 별거 아니야. 남편이 원래 SNS에 사랑꾼 티를 엄청 냈잖아. 그런데 어느 순간 그런 것도 뜸해졌고 집에서도 좀 무뚝뚝해졌다고 해야 할까? 그렇다고 딱히 시비 걸고 싸우고 그런 일은 없었거든. 제 말을 들은 친구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저에게 한 가지 조언을 해주더라고요. 윤영아,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들어. 내가 들어도 좀 애매하긴 한데 솔직히 네 기분 탓이라고 넘길 일은 아닌 것 같아. 남편이 온라인 교류도 활발하게 하는 사람이니까 SNS에 어떤 사진을 업로드하는지만 보지 말고 어떤 사람들이랑 교류하는지, 팔로잉된 사람은 누군지 이런 것도 한번 들여다봐. 뭔가 드러나는 일도 하나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친구의 말을 들으니 가슴이 덜컥 내려앉은 기분이 들더군요. 저는 사실 남편의 SNS 소통은 물론이고 원래도 온라인 세계에 관심이 없었던 터라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 게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날부터 남편의 SNS를 차근차근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팔로잉한 인물들도 살펴보고 반대로 남편의 팔로잉한 사람들도 알아보았죠. 팔로워 리스트에는 생각보다 제가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좀 놀랐던 점도 있었어요. 하지만 놀라운 사실은 지금부터 시작했죠. 어느 날 저녁 시간쯤 입술이 퉁퉁 부은 채로 남편이 퇴근했어요. 여보, 어떻게 된 거야? 입술은 왜 그래? 머쓱한 듯 입을 만지작거리며 남편이 대답했어요. 아, 별건 아니고 회사에서 새우를 먹는 바람에. 아, 못 먹는다고 하면 되지. 그걸 억지로 먹어? 사람들이 여보 갑각류 알러지 있는 거 알지 않아? 아, 괜찮아. 신경 쓰지 마. 그냥 분위기 때문에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됐어. 무언가 얼버무리듯 서둘러 화장실로 들어가는 남편. 기분이 이상했어요. 이런 게 여자의 촉인 걸까요? 자기가 못 먹거나 싫어하는 거면 정말 융통성 있게 잘 피해가는 남편이 피하지 못했던 분위기란 게 대체 뭘까 싶더라고요. 크게 생각하려 하지 않았지만 남편은 그 후로도 종종 입술은 물론 목 안까지 퉁퉁 부어 퇴근하는 일이 잦았어요. 매일같이 잦은 건 아니지만 예전과 비교하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었죠. 약을 먹었다고 하는데도 알러지 반응에 워낙 예민해서 그렇다고 하는데 저로서는 도통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새벽부터 일하다가 급하게 출근한 날이 있었어요. 서재를 정리하러 들어갔는데 각종 서류들이 정신없이 널브러진 컴퓨터 책상 위에 끄지 않고 나간 메신저가 덩그러니 켜져 있었죠. 정말 바쁘게도 나갔구나 하면서 컴퓨터를 끄려던 그때 메신저 속 채팅방 중 하나에 이런 말이 적혀 있었어요. 오빠, 어제는 진짜 감동이었어. 내내 찝찝했던 마음이 팡 터져버리는 기분이었어요. 드디어 올 게 왔구나 하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아직 남편의 읽은 메시지가 아니었는지라 섣불리 채팅방에 들어갈 순 없었어요. 하지만 메시지 앞 작은 프로필 사진에 여자의 얼굴이 언뜻 보이더라고요. 작은 사진이었지만 충분히 실마리는 잡을 만한 얼굴이었어요. 왜냐고요? 얼마 전 남편의 SNS 팔로우 목록에서 본 듯한 얼굴이었거든요. 떨리는 마음을 주체하기가 힘들었어요. 일을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면 좋지? 수없이 되뇌며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죠. 자리에 앉아 어느 정도 멍하니 시간을 보내다가 남편의 인스타그램을 들어갔어요. 그리고 천천히 팔로잉 목록을 내려봤죠. 한 100명쯤 지나쳤을까요? 결국 메신저 속 얼굴과 닮은 프로필 사진의 여자를 찾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녀의 SNS를 들어가 보게 되었죠. 피드 속 그녀의 사진은 참 예뻤어요. 20대 중후반 정도로 보이는 얼굴, 큰 키, 환한 미소, 누가 봐도 반할 듯한 얼굴이더라고요. 그리고 인스타 피드 곳곳에 해산물 사진들이 있는 걸 보니 해물을 참 좋아하는 사람이 분명했죠. 그리고 동시에 남편의 퉁퉁 부푼 입술이 떠올랐어요. 그녀의 피드 속 음식 사진을 하나 둘씩 눌러봤어요. 어떤 사진에는 오늘도 해물 폭파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오빠 라는 멘트도 적혀 있고 다른 사진에는 해시태그에 알러지를 이겨낸 사랑, 찐사랑이라는 멘트도 서슴없이 적혀 있더군요. 애정 가득한 모든 사진 속에는 이상하리만큼 상대방의 아이디도 상대 얼굴도 상대방의 댓글도 하나 없었어요. 그녀의 피드 댓글 속에는 도대체 내 넙스타의 주인공은 언제 공개해 줄 거야 하는 친구들의 원성이 자자했어요. 그렇게 하나 둘씩 퍼즐이 맞춰가는 기분이 들었어요. 내 남편의 여자가 있었구나. 그래서 나에 대한 표현들이 그렇게 하나씩 하나씩 줄어갔던 거구나. 페트 폭행을 당하는 걸 느끼며 저는 메신저 창을 켜보기로 했어요.
바쁘게 나간 남편이 어느 정도 업무 처리가 끝나고 나면 그녀와 대화를 이어나갈 게 분명했기 때문이죠. 분명 저에게 하루 종일 너무 바빠서 저녁도 거르고 야근을 할 예정이라던 남편. 하지만 오늘 11시가 조금 지났을 무렵 그녀와의 채팅방에 남편의 메시지가 찍히더군요. 미팅 끝, 바쁜 거 다 끝났어. 끝나고 데리러 갈게. 정신없어 보였던 남편의 업무는 사실 오전에 미팅을 하면 끝나는 일이더라고요. 얼마나 오랫동안 데이트할 예정이길래 풀 야근을 한다고 했을까 머리가 아득해졌어요. 감정에 너무 힘들어져서 이성적인 생각을 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얼마 전 만났던 절친을 다시 불렀죠. 그리고 메신저를 모두 보여줬어요. 제 친구는 저보다도 더 뒷목을 잡더군요. 그러더니 저에게 말했어요. 일단 침착하자. 네가 나중에 어떤 결정을 내리든 막히는 일 없게 증거부터 모으자. 네가 헤어진다 해도 너한테 유리하게 흘러갈 거고 네가 계속 같이 산다고 해도 비장의 무기처럼 쓰일 수 있게. 맞는 말이었어요. 그래서 켜져 있던 메신저에서 나눈 채팅들을 모두 캡처했고 계속되는 대화에서 알 수 있었던 데이트하는 만남 장소와 시간대까지 모두 알게 되었죠. 친구가 저 대신 현장에 가서 사진만 찍어준다고 하더라고요. 친구에게 정말 민망하고 미안하고 고마웠어요. 그들이 만나기로 한 시간은 6시 반 남편 회사 근처의 카페더군요. 참 간도 크다. 어떻게 회사 앞 카페에서 불륜녀를 만날 생각을 하지 싶어서 그 시간에 맞춰서 친구는 모자에 마스크, 선글라스까지 끼며 완전 얼굴을 가리고 나갔죠. 신랑과 불륜녀는 데이트하는데 심취해 있어서 생각보다 사진 찍는데 수월했다고 했어요. 한 장씩 사진을 넘겨보니 카페에서는 커피 2잔에 테이크아웃만 하고 금세 차에 탄 두 사람은 근처 한적한 공원에서 손을 꼭 잡고 산책을 했어요. 그리곤 여자의 오피스텔까지 들어간 사진까지 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텔레비전 속 막장 드라마의 주인공이 된 느낌이었어요. 그 사진을 처음 봤을 때 느꼈던 배신감은 정말 이루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없는 감정이었죠. 친구는 힘든 저를 옆에서 많이 위로해 주었어요. 그런데 어떤 위로도 저의 분노와 배신감을 이기지 못하더라고요. 그리고 어떻게 되었냐고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날 밤 11시가 넘어서야 일이 이제 끝났다며 집에 들어오는 남편의 소름 돋는 표정을 보고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그 다음 날도 저는 평소처럼 행동했어요. 묻고 넘어가거나 용서하려는 마음은 절대 아니에요. 친구가 저에게 해준 말처럼 저는 그저 전개를 어떤 방향으로 해나가야 될까 신중하게 선택을 하는 중이었죠. 계속 신혼생활을 유지해 나가면서 더 확실한 증거를 모아야 할까? 아니면 마음이 가는 대로 당장 갈라서야 할까? 계속해서 고민하고 있어요. 이성과 감성이 매일매일 부딪히는 느낌이 들어서 정말 진짜 너무나 스트레스 받고 있지만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결정이 될 것 같아 무던히 견디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조언이 더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다행히 조금씩 더 이성을 찾고 있는 것 같아요.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